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세에 복귀하면서 점차 추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1분기 이후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밤에 나왔던 민간 고용과 무역 적자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스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인식이 퍼졌는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던 이유들이죠. 하지만 우리 증시는 메르스와 엔저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미국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르스 3차 감염 의심 환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이고요. 80대 남성 대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망자가 50대에서 80대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스의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한 시점 이후 2주 후인 이 6월 셋째 주까지 과연 3차 감염자의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파를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3차 감염자 증가가 빨라진다면 2003년 이 중국 사스 공포 때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시 중국 경제는 1분기 동안 경기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전체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해외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가구, 여러 가지 유통 이런 분야들이 특히 위축되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실내 활동과 관련된 소비가 평소보다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6월 셋째 주 전후로 리스크가 높아지는 신호가 증시에서 나타난다면 실내 활동과 관련된 홈쇼핑이나 미디어, 게임주 쪽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는데요. 목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장 어떤 식으로 또 판도가 움직이는지 박상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는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많이 흔듭니다. 정신이 없죠. 이에 따라서 변동성 상당히 좀 확대되고요.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들도 따라가기가 힘이 든 모습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플러스권이긴 한데요. 약간의 좀 불안한 흐름 나타내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으로 인한 이런 약간의 왜곡 효과까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 확인하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0.14% 아주 소폭의 상승, 2066.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봉 보시면은요, 전일 종가보다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딱 2070선에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소 좀 상승폭을 내주는 흐름 9시 후반 구간대 나타났습니다. 206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 흐름,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이 유지되면서 2060선대에서 움직임 나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 규모 25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32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역시나 팝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은 좀 사는 듯 하다가 이내 매도 포지션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고요. 매도 물량 상당히 공격적으로 출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77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업종의 희비를 가르는 키워드는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주가 들어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재료에 따라 움직이느냐로 이 업종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섬유의복 쪽 제일모직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지수 3.5% 상승입니다.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업종 현재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의료정밀, 제조, 비금속 순으로 1% 안팎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쪽 보시죠. 오늘 가장 좀 크게 밀려나는 쪽은 유틸리티 쪽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전기, 가스 쪽 2%대 조정이고요. 통신도 2% 정도의 하락 흐름, 이렇게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음식료품 내수 쪽도 좀 불안하고요. 은행주들도 1%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삼성그룹일 겁니다. 삼성그룹 최근에 지배구조가 계속해서 좀 개편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에 이어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후속 합병 시나리오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 SDS 간의 합병설이었고요.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그동안에 삼성 SDS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 삼성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좀 인식이 됩니다. 3% 이상, 4% 가까운 상승 흐름이고요. 132만 원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 S6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좀 올랐고요. 막상 공개되고 나서는 하락의 흐름을 나타냈었죠. 최근 들어서는 이 130만 원권도 이탈했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오늘 고가가 4.63%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33만 2천 원권에서의 고가 형성됐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지수가 한 12포인트 정도 상승합니다. 1% 오를 때 3포인트 오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수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제한되니까 다른 종목들만 놓고 보자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좀 좋지 못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이어서 삼성 SDS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이 삼성전자에 좀 흡수합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계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약세 흐름 나타냅니다. 오늘 장중에는 11%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7.67%, 7.5% 정도 하락하면서 28만 3천 원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재 주가 양상입니다. 하지만 양봉 만들어내면서 오늘 장중 저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도 오늘 장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7% 가까운 급등이고요. 제일모직 4%대 오르는데 뉴스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물산이요.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가 삼성물산의 지분 7%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이 헤지펀드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이 헤지펀드는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에 있을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업체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흐름은 위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뉴스 있었던 삼성그룹주들 특징주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콘텐츠 관련주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 증권사의 레포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SBS와 관련된 이 신규 추천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SBS 그룹주들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11%대, INBC, 키스트,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3에서 4%대 양호하게 시세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SBS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SBS입니다. 최근 SBS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증권사들이 이 SBS에 대해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리포트 내용 저와 함께 지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8,000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거라 예상했고요. 광고와 판권이 견인하는 2분기라고 파이 포인트 잡았습니다. 1분기에는 SBS 킬러 콘텐츠의 부재였다면 2분기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최근 드라마 냄새를 부는 소녀와 또 풍문으로 들어쏘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광고 매출액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한금융투자가 예상한 2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SBS의 2분기 영업이익이 141억 원이 될 거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판권의 경우도 공동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다음 리포트 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프로듀서가 반가운 이유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2,000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KBS2의 프로듀서가 갖는 의미, 수신료 인상이다라고 했고요. 또 방송산업 규제 혁신은 SBS의 수혜로 떠오를 거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림 보시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KBS2에서 방영되는 프로듀서는 예능국 신입 PD가 KBS에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한 금토 드라마인데요. 대신증권은 KBS2의 프로듀서로 인해 SBS가 수혜주로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그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장면은 프로듀서 사회에서 방영된 건데요. 김수현 씨의 대사 중 공영방송 PD가 수신료의 가치를 양다리에 써먹어도 되냐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중에 PD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판단됐는데요. 네, KBS가 수신료 등 방송산업 규제 혁신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SBS도 함께 수익을 얻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 예로 KBS가 광고 수익을 4,100억 원 수준으로 동결하게 된다면 연간 약 1,700억 원가량의 광고가 타매체로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 중 40% 정도는 SBS로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가장 싼 중국향 콘텐츠주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2,000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역시 잡았고요. 그리고 우수한 중국 트랙 레코드라고 했습니다. SBS의 콘텐츠의 중국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동안의 우수한 중국 트랙 레코드 그리고 즉 실적이라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저가 매수도 기회라고 한 건데요. SBS의 지역별 매출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중국향 SBS 매출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1분기 2015년 1분기를 보더라도 중국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인데요. 특히 달려라 형제가 시즌2의 그 2회 시청률이 5%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절강위성TV가 5위에서 2위 위성방송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따라서 오늘 KTB투자증권은 SBS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SBS 0.99% 상승한 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플러스권이고요. 3거래일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 700선 내줘서 많이 좀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오늘장은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전날보다 0.78% 상승이고요. 702.4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보고 계신데요. 앞서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1%대에 비교적 크게 좀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서 우려를 샀었죠. 그런데 오늘장에서 그래도 소폭 반등하면서 이 노란색 라인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여기가 전일 종가 라인인데요. 계속해서 그 라인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권이란 얘기인데요. 오늘 시초가도 700선 위에서 형성이 됐고요. 약간의 좀 출렁거림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700선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 제한적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는 코스닥 지수가 위아래로 거의 1%씩 열어두고 움직입니다. 장중에 좀 더 흐름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장 초반에 강하게 샀다가 좀 물량 줄어들었다가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흐름 나타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한 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현재 8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개인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이 메르스 관련된 내용은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고 격리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이제는 좀 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쪽을 보시면은요, 마스크를 관련한 위생용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휴교를 하는 휴교령이 내려지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시세가 연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 가운데서도 좀 탄력이 붙는 대장주는 이퓨처인데요.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1에서 4%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KPM테크 두 종목 상한가고요. 50이 9%대 상승, 이 손세정제 만드는 파루도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웰크론이나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주가 흐름 오락가락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었죠. 단계전 밀려났었던 화장품주들 오늘장에서는 동반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 필두에 나섭니다. 4%대 상승하면서 오늘장 40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장에는 약간은 좀 왕따 같은 흐름을 보여줬던 삼성 LNS, LG 생활건강이 1에서 3% 정도 동반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뚜렷하게 어떤 종목이 딱 눈에 띄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부를 켜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좀 작은 재료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정치 테마도 좀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탄저균,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해서 이 리더십의 부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안철수 테마주들이 그랬다면요. 오늘은 또 정몽준 테마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 정몽준 테마 세 종목입니다. 포엔텍과 한국내화 3에서 4%대 상승, 현대통신은 장 초반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현재는 상한가는 약간은 좀 풀려나 있습니다. 14.66% 급등 시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좀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현재 이 피파 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제프 블라터 회장은 각종 이 비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현재 사임을 한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피파의 명예 부회장으로 있는 이 정몽준 의원, 전 의원이 이 회장 자리에 출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만약에 이 정몽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내게 되면은 8명의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일단 종목들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6월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지수는 254.8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수급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요, 현재 2,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뚜렷하게 포지션 구축 안 돼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400계약 가까운 매수 우위. 현재 선물 시장은 개인의 매도, 기관 쪽의 매수 맞붙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